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그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 에이펙스 24.2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에이펙스 24.2는 사실 올해 초 1월 15일에 새로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릴리즈는 로코드와 생성형 AI가 접목되면서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또 사용자와 또 개발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기능들이 늘어났습니다. 주 핵심 기능으로 보면은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제작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AI 기능을 더할 수가 있어서 앱 제작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24.2에 대한 기능들은 사실 출시되자마자 4주간 개발에 직접 참여한 개발자들이 이 기능들을 시연으로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놓은 apex.oracle.com 오피스 아워에 가시면 녹화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트로 나뉘어서 1시간짜리인데, 그러니까 4시간 가량의 이제 녹화본이 있는데, 이 녹화본을 보시면 좀 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하여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2의 새로운 기능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과 또 AI를 개발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애플리케이션 중심적 데이터를 AI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이 Retrieval Augmentation을 써야 되는데요. 이 RAG에 대한 기능들이 24.2에 늘어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사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 퓨전 애플리케이션이 혹시 또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마법사를 통하여서 크레덴셜을 넣어놓고 퓨전과 또 연결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 API로 호출하여서 에이펙스 안에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는 기능들이 늘어났고요. 또 새롭게 더해지고 향상된 컴포넌트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개발자와 사용자의 경험을 늘리는 것과 여러 가지 자잘한 기능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늘 최대한 많이 이 기능들을 볼 테지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커버하기에는 좀 분량이 있어서 그냥 장표로만 보여드리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는 기능인데요. 어, 사실 이 에이펙스 안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는 기능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개발자의 능률을 늘리기 위해서 기능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24.1부터 이 기능들이 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디자인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자연어로 설명을 하여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에이펙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또 SQL 퀘리 구문을 알지 못하더라도 테이블과 칼럼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SQL 퀘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에러가 생겼을 시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이 더해진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닝을 설명을 하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테이블을 디자인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컨셉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24.2에 늘어났습니다. 이 먼저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기능을 좀 더 볼 텐데요. 이 기능은 SQL 워크샵에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라클 SQL 포맷이나 에이펙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퀵 SQL 포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시연으로 잠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데이터 모델링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그 워크샵 유틸리티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 안에 AI 서비스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Create Data Model Using AI라는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움은 오라클 SQL이나 퀵 SQL 포맷으로 받을 수 있고 자연어로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테이블 디자인을 이렇게 물어보면 AI는 이것을 가지고 학교의 코र्스나 뭐 디파트멘트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보면은 테이블 스테이트먼트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지금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덱스와 또 테이블을 관리하는 트리거까지 AI가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은 스크립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시 모델을 생성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퀵시콜 포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오라클 시콜 포맷이 아니라 이 퀵시콜 포맷으로 또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보다 다른 퀵시콜 포맷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퀵시콜로 가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퀵시콜 포맷을 AI가 생성한 걸 왼쪽에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오라클 SQL 포맷이 보이게 되죠. 이 퀵시콜에는 또 이점이 있는 건 이 테이블 릴레이션을 ERD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다이어그램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데이터 머루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스크립으로 생성을 하여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객체들이 생성이 되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 테이블을 사용하여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AI의 도움을 받는 데이터 모델링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은 AI의 기능을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안에 넣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적에 AI와 이제 대화창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풍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이 24.1에서 저희가 잠깐 봤죠. 그래서 대화창을 열고 사용자가 자연어로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AI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AI가 디자인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답을 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24.2에는 이 AI를 통하여서 컨텐츠를 생성하는 다이내믹 액션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시 볼 거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23 AI의 인스턴스가 있다면 에이펙스를 사용하여서 벡터 서치를 사용하여서 검색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서치는 사실 어느 값에 정확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Generate Text with AI라는 새로운 향상된 것은 다이내믹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타임 리스판스로 AI를 통하여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인풋이나 아웃풋 발류나 또 AI가 답해주는 것을 어디에다가 보여줄지 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볼게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제작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input value와 output value의 apex 아이템을 설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AI를 통하여서 답을 호출하도록 디자인을 할 텐데 이것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클릭하고 다이내믹 액션을 새로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주고 AI의 검색에 리졸트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름을 주고 다이내믹 액션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Generate Text with AI라는 새로운 옵션이 뜹니다. 이 옵션은 여기다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한국말로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AI 서비스가 워크스페이스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벌써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디폴트를 테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제가 생성을 해놨죠. 인풋 아이템과 아웃풋 아이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탑 뉴스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제 다이내믹 액션이 엑스큐션이 돼서 설정한 AI 서비스를 통하여서 답을 가져오고 이렇게 답은 한국말로 대답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오게 되죠. 이 Generate Text with AI라는 다이내믹 액션은 24.1에는 API로 호출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선언적으로 다이내믹 액션 타입으로 이제는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거는 또 대화창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화창은 24.1에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벡터를 사용하여서 검색 기능을 하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23 AI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여서 검색 컨피그레이션을 벡터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벡터 값은 이 안에서 인덱스를 어떤 걸 사용할 건지, 벡터 디스텐스와 최대의 벡터 디스텐스 값은 무엇인지, 최대의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벡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검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이 있다던가 비디오 파일이 있다던가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가 될지라도 벡터 인베링을 하면은 유사성 검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벡터 서치의 기능입니다. 이 벡터 서치는 에이펙스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 프로바이더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프로바이더가 설정이 되었으면 이 에이펙스 안에 있는 에이펙스 AI라는 패키지 가운데 벡터 인베링을 불러올 수 있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인베링을 여러분들의 벡터 칼럼 타입 안에 넣어놓고 셋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검색 페이지만 생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것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23 AI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23 AI 인스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프로바이더를 설정을 해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작업 유틸리티에 가면은 벡터 프로바이더를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벡터 프로바이더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닉스 마루로 노드를 할 수도 있지만 AI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벡터 인베링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CR에도 이 벡터 인베링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머들이 있고요. 또 타사의 벡터 인베링을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벡터 인베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OCI에 있는 제 서비스 크레덴셜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 되면은 사실 테이블 안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벡터 칼럼 타입이 있어요. 이 벡터 칼럼 타입 이 안에 벡터 인베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벡터 인베링은 아까 에이펙스 AI 패키지로 호출할 수 있다고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출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다른 칼럼도 여기다가 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나 뭐 디스크립션이나 이러한 것들의 값을 어떻게 이 펑션이 벡터화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이 AI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벡터 인베링 값을 지금 가져오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텍스트 밸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벡터 밸류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이 넘버의 미닝은 아무런 미닝을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안에서는 이 미닝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베링을 가지고 제가 벌써 테이블 안에 넣어놨어요. 음, 테이블을 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테이블을 보면은 똑같은 인베링이 벌써 넣어졌죠. 그래서 이 셋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쉬워져요. 에이펙스 안에서는 앱 공유 요소 가운데 가서 Search Configuration이라는 공유 요소를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주고 새로운 타입이 생겼죠. 벡터 서치라는 검색 타입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건지 또 테이블에 벡터 타입을 가진 테이블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의 값을 검색을 했을 적에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건지 또 벡터 칼럼은 어떤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이콘을 조금 넣을 텐데요. 어, 영화니까 필름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하여서 이 검색 컨피그레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장르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요. 또 배지를 이렇게 영화의 레이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을 이용한 검색 페이지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생성에 가면은 이 검색 페이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를 검색하는 기능. 그 가운데 저희가 금세 생성한 이 Search Configuration을 사용하여서 이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었으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벡터를 사용하여서 설치를 할 텐데요. 스타 워즈라는 무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벡터를 사용하는지 사용자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개발자로 이렇게 디버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어떤 펑션을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히로라는 무비가 있는지 그래서 디버깅을 하고 보게 되면 사실 에이펙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벡터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개발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서치 컨피그레이션이 벡터 칼럼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를 설정해주면 이렇게 SQL 퀘리로 벡터 디스턴스나 이런 값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에이펙스가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선언적으로 노코드적으로 검색 페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사용도는 또 이 샘플 벡터 설치라는 앱이 에이펙스 안에 설치를 갤러리를 통하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벡터가 설치가 굉장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지만 이런 디자인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추천하는지 추천하는 셀렉 리스트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비슷한 영화를 나열하는 목록을 나열한다면 이 벡터 설치를 통하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벡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의 값을 검색하는 기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유사성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득은 텍스트 값에 똑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랍어로 제가 영화를 검색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검색물을 보여주고요. 중국어로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에 대한 값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서치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강력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에이펙스에서 사용하여서 UI로 이 기능을 선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벡터 서치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etrieval Augmentation인데요. 이 Retrieval Augmentation은 AI 기능을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안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중심적 데이터를 AI에게 보내야지만 이 의도한 바의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레그의 소스는 여러분들이 SQL 퀘리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펑션이 클럽을 리턴하는 걸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스태틱 텍스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건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서버 사이드 컨디션을 넣든지 authorization 스킴이나 빌드 옵션으로 조건부를 걸어서 어떤 퀘리는 어떤 컨디션에서 execution 할 건지를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까 저희가 본 이 Generate Text with AI라는 다이내믹 액션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AI와 대화하는 이 대화창, Show AI Assistant 대화창을 통하여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레그의 컨피그레이션은 사실 새로운 공유 요소인 AI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레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롬프트나 웰컴 메시지나 다수의 레그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설정이 되면은 에이펙스 AI라는 패키지를 통하여서 호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제작을 해놨는데요. 간단한 예지만 오늘의 세션에 대해서 AI의 기능을 통하여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AI 대화창을 통하여서 레그를 사용하여서 대답하도록 설정을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애플리케이션 안에 공유 요소 가운데 가면은 이 AI configuration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제가 레그 하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나 웰컴 메시지를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레그 소스 하나를 이렇게 생성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퀘리로 이렇게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의 컨텐츠를 클럽 발류로 불러오게끔 해놨고, 만약에 이 클럽 발류가 사이즈가 커지면 AI의 유세지는 토큰으로 책정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토큰을 사용하는 것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조건부를 걸 텐데요. 이 퀘리는 사용자가 apex라는 말을 넣었을 적에 execute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레그를 설정할 텐데, 이번 레그는 employee라는 레그를 설정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employee 테이블을 퀘리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하니까 제대로 됐죠. 이 퀘리는 유저의 프롬프트가 employee라는 말이 있을 적에 execu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uthorization 스킴이나 configuration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건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 어시스턴트 대화창에 제가 에이펙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설정한 레그의 퀘리가 execute이 되겠죠. 그래서 AI는 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인플로이는 몇 명인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넣어놨던 퀘리가 execution이 돼서 AI가 거기에 관한 값을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퀘리 값은 설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AI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지만 이 레그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심적 데이터를 어떻게 로직을 구현해서 AI와 대화하게끔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레그라는 걸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에 대한 향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퓨전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 있다면 이 클라우드에 있는 퓨전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크레덴셜만 셋업해주면 마법사를 통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퓨전에 있는 REST API를 호출하여서 에이펙스 안에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테크니컬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에이펙스 오피스 아워를 녹화본을 보신다면 여기에 대한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workflow에 대한 기능이 향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오피스 아워에 이 시연이 녹화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큐ment 제너레이터에 대한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 다큐ment 제너레이터는 이 OCI에 있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구나 이러한 문서들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24.1에 제가 보여드렸을 적에 이 다큐멘트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PDF나 월드 다큐멘트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봤는데요. 24.2에서는 이제는 엑셀 파일로도 템플릿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템플릿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PDF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연은 또 녹화본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JSON 데이터 소스라는 이 공유 요소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펙스 안에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손쉬워졌는데요. 예전에는 JSON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에이펙스 안에서 앱을 제작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코드답게 선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잠시 시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Movies Collec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23 AI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칼럼 타입 하나가 JSON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테이블을 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JSON 데이터가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JSON 데이터를 어떻게 에이펙스에서 사용하고 앱을 제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요소 가운데 가면은 데이터 소스 하나가 새로이 생겼어요. JSON 소스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안에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JSON 데이터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주고 여기에 테이블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무비 컬렉션이라는 테이블을 넣고 사용하여서 데이터는 이 제이슨 데이터 값을 불러온다라는 걸 설정하고 그 다음 그대로 디폴트를 테이크하고 페이지를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페이지 리포트 보고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무비스라는 페이지로 데이터 소스 하나 중에 하나가 JSON 소스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유 요소 가운데 생성해 놓은 이 무비 JSON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리포트 페이지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호출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리포트를 생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 또 서치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서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더 확장하여서 볼 텐데요.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또 폼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폼을 열어서 제이슨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디버깅을 하여서 보도록 할게요. 에이펙스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게 되면 디버그를 하면은 에이펙스 안에서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먼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문구를 알지 않더라도 에이펙스에는 벌써 제이슨 펑션을 사용하여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모든 어려운 거는 에이펙스가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노코드적으로 이 앱을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안에 또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검색 가능한 faceted search를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보았던 search configuration을 제이슨 데이터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서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에이펙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잠시 봤는데 폼에서는 여기 보면 또 LOB 발류가 있죠. 이 LOB 발류도 제이슨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어, select man이라는 이 리스트 발류가 이 장르를 가지고 오는데요. LOB 발류도 제이슨 소스로 설정을 하여서 이렇게 퀘리로 쉽게 어떤 걸 리턴하고 디스플레이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3 AI에 있는 기능으로 저희가 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19C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제이슨의 값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19C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제이슨 칼럼 타입은 없지만 이렇게 클럽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류를 저희가 퀘리를 하게 되면 값은 똑같은 제이슨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제가 똑같은 앱을 제작해 놨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보고서와 폼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네,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차트와 Facet Search 이러한 기능들을 똑같이 19C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의 차이가 있지만 에이펙스 앱 제작에서는 틀린 것이 없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면은 또 23 AI에 있는 기능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23 AI에는 이 두알리티 뷰라는 기능을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알리티 뷰를 이 인스턴스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과 디팔트먼트 테이블을 가지고 두알리티 뷰를 생성을 해놨는데 이 두알리티 뷰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죠. 이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두알리티 뷰를 가지고도 또 이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알리티 뷰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요소 가운데 아까 마찬가지로 두알리티 뷰 소스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두알리티 뷰라는 이름을 주고요. 여기에 그 두알리티 뷰를 셀렉트를 해서 이렇게
소스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디테일 페이지를 생성을 해볼게요. 어, Employees and Department라는 마스터 디테일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드밴스 옵션으로 가게 되면 이 두알러티 소스를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소스를 두알러티로 주고 아까 저희가 설정한 두알러티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서 마스터 테이블을 셀렉트를 할 거고요. 여기에 로케이션과 이름을 디스플레이하고 또 디테일 테이블은 인플로이라는 값을 주고 여기에 두알러티 뷰, 같은 두알러티 뷰를 사용하여서 이번에는 인플로이 네스티드 로를 이렇게 디테일로 보내지도록 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에 어떠한 인플로이가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알러티 뷰를 이렇게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알러티 뷰에 대한 퀘리의 문구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새롭게 더해지거나 향상된 기능인데요. 먼저 이 템플릿 컴포넨트라는 기능 가운데 그룹핑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걸 잠시 보도록 할게요.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제가 템플릿 컴포넌트를 사용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해 놨어요. 이 보고서의 타입은 템플릿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이 컨텐트 로라는 리전 타입으로 생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룹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 그룹빙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칼럼을 셀렉트를 하고 그룹빙 하고자 하는 칼럼의 어피어런스를 그룹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그룹이 되고요. 또 다른 칼럼 하나도 다시 그룹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럼을 그룹핑을 할 거고요.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야 된다고 밸리데이션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 값을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보로에 어떤 네이버후드에 이 학교가 위치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이 페이지를 실행하게 되면 아까와 달리 위에 그룹핑이 생겼죠. 그래서 이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좀 더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하여서 이 보고서에 그룹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컨텐트 로에 대한 기능의 향상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Facet Search에 대한 기능이 향상되었고 썰렉맨이라는 아이템의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연으로 잠시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다시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Fast Search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은 패셋을 사용하여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패셋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검색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패셋이 5개가 있어서 스크롤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UI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기능이 있는데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facet은 그대로 놔두고 이 나머지 세 개의 facet은 이렇게 숨겨서 필터 다이얼로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주게 되면 다시 페이지로 가볼게요. 아까와 틀리게 이렇게 facet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필터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변환된 facet은 이렇게 필터 다이얼로그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facet을 필터 다이얼로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새로운 기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가져온 이 리졸트 리전을 가지고 facet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칼럼이 더 많이 있죠. 제가 설정해 놓은 facet보다는 만약에 새로운 facet을 새로운 칼럼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면 이 새롭게 facet을 생성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전엔. 하지만 이 facet search region을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을 하면 facet을 synchronize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든 칼럼을 가지고 이렇게 facet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새로운 기능이 24.2에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elect many라는 이 아이템에 대한 기능인데요. select many를 보기 전에 이 select one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값을 select하는 그 값이죠. 이 select one에는 이 안에도 또 그룹핑이 생겼는데요. 이 LOB 값을 저희가 조금 변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OB 값을 변경했을 적에 보면 여기에 그룹핑 할 수 있는 칼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표현하는 이 아이템을 보았지만 만약에 그룹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나라는 어느 리전에 있는지 볼 수가 있죠. 또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어딘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는 어딘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또 기능이 확장된 거는 이 아이템을 HTML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코멘트로 넣어놨는데요. 어, 이 value 값을 HTML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div 태그로 이렇게 넣고 또 CSS 클래스를 아신다면 이렇게 나라의 이름과 거기에 대한 인구 밀도는 어떤지 이러한 값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다르게 나라와 국기와 이렇게 인구 밀도가 어떤 건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썰렉 매니에 대한 아이템의 향상인데요. 예전에 썰렉 매니는 이렇게 칩으로만 표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칩으로 표현되고 만약에 여러 개의 칩을 넣게 되면 아이템이 위아래로 자라게 되죠. 뭐 칩으로 없애버리면 이것이 없어지지만 UI가 이쁘지가 않아서 요번에 향상된 기능은 칩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커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디자인에 가보면 칩을 커마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변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벌써 커마로 변환되게끔 해놨는데요. 이 변환된 기능을 보게 되면 커마로 표현을 됐을 적에는 여러 개의 아이템을 얼마만큼 셀렉트를 하냐에 따라서도 이 아이템은 위아래로 자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커마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이득은 몇 개의 value가 select 되어 있는지 이렇게 넘버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country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버를 누르게 되면 select 된 값만 보여지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드롭다운 에러를 보게 되면 unselect 된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럼에 대한 향상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EST 소스에 대한 향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블로그를 통하여서 좀 더 보시고 또 오피스 아워를 통하여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기능이 향상된 것을 시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메시지. 이것 또한 좋은 기능인데요. 시간상 블로그로 이렇게 URL을 제가 쉐어해 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경험을 돕는 기능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능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 디펜던시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는 예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다 보면은 에이펙스는 데이터베이스 중심적 애플리케이션 제작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객차가 변형을 하면은 페이지가 많으면 그 객차의 변형을 어떤 페이지가
어, out of date 돼 있는지, 또 에러를, 오류를, 오류를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디텍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을 스캔을 하고 오류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브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연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제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Object Dependency Report는 유틸리티로 가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Object Dependency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캔을 해놨는데 아무런 오류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류를 한번 발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Employee 테이블 가운데 가서 칼럼 하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할 수도 있고, 페이지별로도 스캔을 가능하고요. 또 에러만 디텍트 할 수 있는 스캔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스캔하는 스피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감안하시고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류, 오류가 뜨진 않았네요. 제가 이름을 바꿔놨는데 오류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이네임 툴을 사용을 하여서 오류가 뜨질 않았네요. 이거를 바꿔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 칼럼을 이네임 2가 아니라 3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오류가 뜨겠죠. 네. 그래서 오류가 떠서 디텍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 오류를 페이지로 가서 다시 고쳐주게 되면 이 오류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여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할 오류를 미리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Object Dependency Report를 통하여서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뷰더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사용자의 경험을 돕는 이러한 유니버설 테마에 대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기능들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 오픈 텔레멘트리라는 기능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여서 리모트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여서 UX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업데이트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것들은 보여드리진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능을 이 Apex 24.2에 있는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이펙스 오피스 아월이 있죠. 이 오피스 아월이 이렇게 녹화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파트에 나눠서 한 녹화본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기능들을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핵심 기능 위주로 에이펙스 24.2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오늘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